네, 하지만 AI 기술 투자가 그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또 제도적 토대도 잘 마련돼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오늘은 국회 미래연구원 이승환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온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신년 특집을 기획을 하면서 이 국회 미래연구원 사실 거기서 최근에 내셨던 그 보고서 분야별 보고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획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관이 일단 어떤 기관인가요? 예, 이게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설립한 지는 벌써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미래연구원 법이 6년 전에 제정이 됐고요. 예. 보통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굉장히 현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안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동안에 좀 많이 놓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국회가 이제 만든 중장기 미래를 좀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예. 직장에 대해서는 소개시켜 주셨고 네. 이제 박사님 본인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름이 이승환이라서 가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이름만 이승환이고요. 저는 지금 한 20년쯤 되는데요. IT 분야의 정책이나 전략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고, 예. 예,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 오기 전에는 이제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지금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같은 근데 뭐 민간 공익 예.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민간 기관에서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국책 기관에서 연구하는 게 좋습니까? 아,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예,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저는 국책연구기관이 훨씬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예. 그리고 민간은 성과.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성과를 또 내야 되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런 국책기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또 내가 연구한 것들이 정책에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예, 거의 어떻게 보면 실명제죠, 그렇죠. 보고서에 제 이름을 이제 딱 쓰고서 세상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면 뿌듯하기도 하고 예. 네. 책임감도 막중하시겠어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내용도 얼마 전에 그 내신 보고서 이제 네. 이승환 연구위원 네. 이름을 보고 함께 한 건데 일단은 저는 근데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 AI 쪽 전문가라고 하셔서 공학 박사이실 줄 알았는데 경영학 박사님이세요? 네, 저는 전공이 이제 경영학이고 경영학 안에서도 이제 뭐 세부 전공이 많습니다. 뭐 마케팅도 있고 회계도 있고 뭐 전략도 있고 많은데 저는 그 안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부 전공을 전공을 했고요. 예. 보통 AI가 굉장히 사실을 보면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정책이나 또 전략을 또 기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예전에 보면 인터넷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직군이 막 생기고 일하는 것처럼 사실 AI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니 이거 떠나서 저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AI가 뭐예요? AI요. AI.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학문적이고 뭐 이런 정의 말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예. 우리가 사실 그런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 AI를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명적이었고 예. 근데 이제 앉으신 두 분한테 제가 인터넷이 뭔가요? 딱 물어보면은 이거 굉장히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그 직간접적인 체험으로 인터넷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고 개별적인 어떤 사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우리가 검색해서 인터넷이란 딱 치면은 이제 뭐 우리를 뭐 상호 연결시켜주는 뭐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기반에 의해서 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네, 거. 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라고 느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누구나 다 그런 한마디 정의로 이거 맞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AI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우리를 디지털로 연결시켜주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AI는 우리의 이제 지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조금 더 뒷부분에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근데 저는 AI 하면 일단은 저희에게 AI 하면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분이 알파고. 알파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
뭐 그런 것만까 좀 생각이 나긴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AI가 굉장히 뜨겁지만은 이미 그 전에 경험이 한 번 있죠.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던 알파고 때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지능을 대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데이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가 똑똑해지려면은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되죠. 예.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CPU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산을 두뇌 역할을 해주는 CPU가 있는데 예. 그 CPU는 기존에 있는 CPU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굉장히 잘 풀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GPU라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쉬운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이제 하드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만나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건데 그다음 2016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알고리즘이 이전에 개발이 됐는데 예. 그때 주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지 몰랐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바둑을 학습시켜서 예. 이제 대국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처럼 정말 뜨거웠어요. 막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막 대체한다, 막 맞아, 위협이다, 막 맞아요. 그래서 그때 뜨거웠는데 그 당시에 딱 6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 이슈가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일반 뭐가 대중들의 달라졌나? 입장에서는 예, 예. 뭐 대단하다고 다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내가 하는 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좀 잠깐 이건 바둑의 문제였구나라고 그때 생각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알파고. 그냥 바둑 거기만 이거는 국한되겠다. 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바둑의 문제였어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지각을 했어야 돼요. 이건 바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바둑이고 예. 바둑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그널을 준 거죠.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줬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관련된 글로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테크 기업들은 모두 다 인공지능에 주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분기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가 등장을 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챗GPT. 네, 네. 이것도 나온 지 이제 조금 됐어요. 벌써 계속, 지금 예. 2년이 됐는데 그 그러니까요. 2년 동안에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대중분들이 모르는 굉장히 큰 격차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관련돼서 저도 넣어보니까 틀린 것도 너무 많아서 네. 깜짝 놀라긴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챗봇이 처음 나왔을 때,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답변도 틀리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출처도 안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신기한데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그냥 놀랍다. 근데 딱 거기까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나의 일로 돌아오는 딱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때부터 2년 동안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막 생겼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전문 직군들을 따로따로 만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두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부분인데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자연어로 네. 프롬프트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어로 얘기해주면은 이걸 그림으로 이제 바로 그려주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도구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너무 어리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자이너 분들이 그걸 예. 보고서 야 되게 신기하다. 근데 결과물을 딱 보고 나서는 근데 이거는 너무 멀었다. 나 따라오려면 이거는 휴먼을 따라오려면 멀었지. 근데 다만 재밌고 신기하긴 하다라는 게 딱 그 정도 맞아요. 수준이었습니다. 네. 재미와 신기. 아니 그 요즘 보면 저도 뭐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AI 기술 관련해서 저의 그 과거 어릴 때 모습, 뭐 미래 모습 이런 걸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찍었죠. 근데 뭐 어릴 때 얼굴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제 지금 그게 벌써 이제 체감 속도가 달라지는 게 그 당시에 실제로 초기에 그 도구를 AI 도구를 경험했던 디자이너분은 딱 보고서 이거는 멀었어라고 딱 덮고 이제 본인 일을 하신 분이 계시고 예. 그걸 딱 경험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거야라고 해서 계속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버전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버전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달에. 한 달 사이에. 예,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버전업이 2년 동안에 가까이 됐는데 와. 이제 그때의 인공지능하고 지금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인공지능이 그 돼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착시가. 그렇군요. 이거를 잠깐 아시는 분은 내가 여쭤보면은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해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시가 하나가 생겨요. 근데 예. 이거를 2년 동안에 꾸준히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 이것도 문제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로바로 풀리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예.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이제 벌써 이 단계에 오신 분이고 예. 그리고 아까 이 약간 이제 헷갈리시는 분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약간 착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벌써 단계가 전혀 모르시는 분, 약간 착시 현상 중에 있으신 분, 예. 굉장히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이게 지금은 또 이제 더 발전을 해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얘를 마치 조수처럼 데리고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주에서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직원처럼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 이제 올해 이게 바로 엄청나게 큰 화두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예. 그렇군요.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챗GPT한테 뭐 메일이 오잖아요. 예. 이메일이 오면 그 메일을 보고서 뭐 편지 답변을 써줘. 써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일회성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온 메일을 보고서 내가 이 메일에 대한 답변을 내가 쓰기 귀찮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좀 써줘라. 하고 얘가 쫙 써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지금 기초적인 단계고 두 번째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에는 내가 이거에 관한 질문을 줬을 때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내가 OBS 라디오에서 메일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언제였지? 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네. 에이전트한테 OBS에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메일 찾아가지고 나한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알려줘. 그럼 얘가 바로 그걸 찾아갖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하기로 했었지? 첨부 문서에 있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첨부 문서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이러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네가 초안을 써볼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바로바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바로 지나고 있는 에이전트 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무섭네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모로 이미 보여줬는데 네. 그 데모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게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 안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을 다 부여해주는 식이랑 비슷하고 심지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상호작용을 해요. 아,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이 다 분담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획하시고 예. 이제 작가 분 역할이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촬영하는 네. 역할들이 다 구분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에이전트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가장 좋을까 예. 이걸 기획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예. 이 기획을 하는 에이전트가 또 다른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해요? 예, 드래프트를 만들어주게 빨리빨리 하고 써 이게. 네, 드래프트를 만들어주게 하고 관련된 뭐 이제 초안 문서 네. 이것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한테 휴먼한테 와서 컨펌. 이렇게 컨펌을 만들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전트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은 예. 사용자가 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요. 목적에 맞게. 아.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에이전트를 저희가 공유할 수도 있어요, 같이. 아, 그렇구나. 네. 아, 지금 너무 저는 되게 먼 얘기인 먼 얘기인 것 것 같죠. 같긴 아. 하지만 우리 박사님은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도구들이 이미 막 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미 거의 1차적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게 하는 이제 도구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 박사님 그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라는
형식의 어떤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네. 하셨어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 중에서 네. 이제 일부를 쓰셨죠. 네, 예. 거기가 국회 미래연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의 미래 전망들, 미래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각각 파트분이 다 계십니다. 이렇게 그 기후 변화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정치, 노동, 교육, 저 같은 경우에 이제 AI 같은 신기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필진으로 참여를 했던 거죠.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일단 결론을 딱 여쭤본다면.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를 쓰고 활용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건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들자면은 AI하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 두 개를 제가 이제 성별해서 쓴 겁니다. 공간 공간 컴퓨팅. 컴퓨팅. 예. 컴퓨팅.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는 방식이 예전에 이제 PC 썼잖아요. 예. PC라는 걸 쓰고 그걸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썼던 게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여태까지 우리가 딱 여기까지 왔거든요. 음.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에 궁금한 거죠. 이 다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기로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쓸까 이거를 쓸까. 예. 이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AI 컴퓨팅하고 공간 컴퓨팅인데 이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라는 기기가 이제 특히 구글 같은 게 하나 등장을 했고 예. 그거를 이제 애플은 발표를 하면서 공간 컴퓨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간 컴퓨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우리는 퍼스널 컴퓨팅 때 맥이라는 걸 냈고 모바일 컴퓨팅 때 아이폰을 만들었고 예. 우리는 새로운 웨이브에서 공간 컴퓨팅의 시대에 공간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키 고글 같은 걸 갖고 온 거죠 거기서. 그 아이언맨에서 보는 그거죠. 그런 거. 그런 비슷한 이제 어떻게 보면 슈트. 기존에 우리가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기랑 비슷한 맥락의 기기들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기 형태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그죠. 있었는데 그때 휴대폰과 우리가 아이폰 이후의 휴대폰을 좀 다르게 보고 있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게 네. 보고 있죠. 그전에 우리가 휴대폰 쓸 때 막 조그마한 자판으로 막 누르면 불편하게 쓰고 맞아요. 박사님 표정에 지금 네, 불편함이 예. 드러납니다. 지금 예. 그걸 다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인상이 막 써지잖아요. 맞아요, 그 조그만 맞아요. 걸 어떻게 썼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터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완전히 바뀌고 막 수많은 앱들이 막 등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그 새로운 컴퓨터를 썼을 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이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고 중요한 건 거기서 AI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아까 이제 그 아이언맨에서 네. 그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그 기기 안에서 막 자비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에이전트. 네, 예, 네. 그게 에이전트. 아, 그게 에이전트네. 자비스가. 예, 그 예, 에이전트.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구글의 에이전트 프로젝트 이름이 자비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이렇게 따라한 다 거군요. 영화 네, 거를 다 따라한 거. 맥락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식하기가 쉬우니까 자비스라고 하면 다 아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변화인 거잖아요. 어떤 기계의 형태의 변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발표 고글이라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컴퓨터는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PC 예.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도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태블릿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게임기까지 좀 난다면 콘솔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들어간 건데 예. 이제 앞으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새로운 컴퓨터, 공간 컴퓨터라는 기기 그리고 지금 이제 안경이 또 등장을 했죠. 안경이 지금 올해 그 작년이죠. 작년에 메타가 알고 계신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라는 안경을 발표했는데 이 안경 안에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을 쓰고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쭉 오다가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 건물을 보면 무슨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써 있어요. OBS 라디오 입주사들 쫙. 그럼 이제 안경을 딱 보고서 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모르면 얘가 이제 이 건물의 이름이나 그 세부 정보를 보고서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 나중에는 무슨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 안경 착용자는 뭐 출입 금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충분히 가능한 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경이 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에서는 이제 출시가 됐고 예. 출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놀라시는 건데 이게 앞으로 막 먼 미래처럼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 모델이 출시가 한번 됐어요. 예. 출시가 돼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누가 쓰냐에 따라 예, 또 다르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슈도 돼가지고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분야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승환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이 AI 관련해서 좀 편리한 면도 있지만 좀 무섭다. 얘네들이 우리 또 인간의 삶을 침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사실은 거의 미지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확정된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AI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의견도 좀 갈려요. 어떤 분은 AI가 왜 위험하냐? 절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말 AI에 뛰어난 석학분들 있잖아요. 석학분들의 의견이 갈려요. 어떤 분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예. 어떤 분은 너무 위험하다. 아,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AI 관련해서 되게 무섭고 두려운 점 바로 이제 딥페이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예. 사례들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딥페이크는 원래 딥페이크도 원래 있던 이슈였는데 예. 지금 굉장히 다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2016년도에 알파고 때도 그때부터 사실 딥페이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때부터 딥페이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딥페이크와 지금의 딥페이크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피해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유명하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예. 그리고 그걸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아무나 상대적으로. 못하고 예.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그 일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돼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성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줘, 바꿔줘, 누구의 얼굴을 넣어줘, 그냥 아니면 그냥 파일을 그냥 넣는다든가 아주 예. 간단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작하는 방식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낮아요. 도구가 접근성이 쉽네요니까. 흔히 말하는 도구의 민주화가 막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넘어서서 일반인들한테 그게 올해 분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서울대 N번방 사태가 발생을 했고 예.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교육부가 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왜 이런 거 그따 따지면 관련해서. 과거에 교육부가 이런 통계를 왜 내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이런 학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예. 실제로 이 엄청난 피해 사례들을 가지고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제 피의자를 이제 예. 찾아냈는데 예. 그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전부 다 10대들이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도 피해자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가 얼마만큼 다루기 쉬워졌는가, 예. 얼마만큼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에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다변화되면서 예. 더 빨라지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선의로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무래도 그만 법을 통해서 막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발생하는 사태들이 보통 이제 성폭력 같은 예.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예. 것 때문에 2016년 이후에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처벌 규정도 생기고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성폭력 관련된 이슈에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콩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줌회의 들어오잖아요. 줌회의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늘 보던 임원, 늘 보던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재무 담당자인데 좀 달라요?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음. 결과가 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0억, 400억 돈을 예. 어디 이체시키기로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줌회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돈을 이체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줌회의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딥페이크를 가져 있는 거예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 갑자기. 그때 회의할 때 그럼 뭐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게 서로 뭐 인증해야 되나, 뭐 암호라도 돼야 되나요? 뭐 저의 사본을 대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일이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이건 사실 이제 금융이잖아요. 예. 그렇죠? 금융의 문제였고 또 올해 작년이죠. 방금 발생했던 올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이제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막 사칭을 해가지고
연예인을 AI로 만든 다음에 네. AI 연예인을 통해서 이제 막 투자 어. 사기단들이 이제 막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AI에 대해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신년 특집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 AI 그때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보고서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좀 창출을 해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AI가 우리의 뭐 산업과 사회와 문화를 바꾼다. 그래서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죠, 사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야를 뭐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는 이 모든 절차들을 바꿔나간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만들어왔던 절차들을. 예를 예. 들어서 영화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절차가 있어요. 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기획을 하잖아요. 아,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섭외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들을 모으고 이제 촬영을 하고 굉장히 긴 촬영 기간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음반 이제 음악을 넣는 후속 작업 있잖아요. 예. 음향 효과, VFX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또 마케팅 홍보를 하고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련의 절차들 첫 단계는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다 AI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면 기획할 때부터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 네. 시나리오를 만들 때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써줘 스토리보드를 그려줘 이런 모든 단계들 그리고 이제 영상의 특정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영상이 필요해요. 예전 같으면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맞아요. 헬기 촬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헬기에서 이러한 각도로 보여주는 면을 생성해줘. 이러면 이제 바로바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다. 실제로 이제 촬영 기법들이 도입된 AI가 다 등장을 했거든요.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분 인공지능이 그 역할들을 다 대체해주고 이제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음향으로 막 이런 걸 넣고 싶어요. 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프롬프트로 넣으면 그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느낌과 어떤 네네. 분위기 요런 것만 어. 얘기해도 알아서 네. 만들어준다. 기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1km에서 막 달려오고 있고 가까이 와서는 엄청나게 큰 뭐 굉음을 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프롬프트로 넣으면 그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관련된 인공지능 각각의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는 뭐냐면은 이 절차들을 지원해주는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예. 그러면 각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효율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병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보통 음악 작업들은 후속 작업입니다. 예. 거의 영화 끝난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막 그렇죠. 섭외를 하거나 예. 유명한 음악 감독을 모시거나 뭐 오케스트라를 모아가지고 종합 편집 저희 네, 예, 방송 맞아요. 용어로. 예, 예. 예, 후시를 하죠. 예, 근데 예. 이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지금 딱 찍었어요. 근데 지금 장면에서 이 음악을 바로 넣어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지라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굉장히 병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또 진행이 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예. 세 번째 단계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생기는데 혼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AI로 작업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AI로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없던 이제 영화제도 생기는 거죠. 특히 AI 필름 페스티벌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벌써 초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벌써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거 대세가 AI 이루어질 수가 영화제예요. 있겠네요. 예,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제는 거장들이 만든 멋진 작품들만 우리가 이제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AI 영화제는 두 분도 그냥 제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서 영화 작품을 내서 네. 그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될 수도 네네.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 모든 것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바뀌는 거, 음. 중간 단계에서 절차가 바뀌는 거, 예. 이 완전히 절차가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라는 거 하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는 거죠. 어. 영화는 거대한 자본이 만드는 특정 배우들이 만드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자기가 만드는 영화 창작물을 예. 만드는 음. 절차들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할리우드에서 막 이렇게 막 시비가 생겼잖아요. 작가들이 AI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 아. 배우들도 막 왜 우리를 이제 AI를 못 쓰게 한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시위도 일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만 가고 있어요. 예측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 되게 또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서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슈퍼 창작자.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슈퍼 개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도 또 누군가의 일자리는 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그 예외는 아닐 수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죠? 외주 나레이션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건 워낙 이제 많이 하니까 AI가 많이 해서 외주 나레이션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도 뭐 허스키 약간 근데 약간 좀 뭐 어떤 밝은 톤으로 뭐 이런 거를 넣으면은 그대로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최진만 기자 AI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아니, 그렇죠. 어. 이미 지금 그거 많아졌어요. 실제로 네. 그 자기 AI 트윈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음성을 그대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화난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냥 하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이미 그렇게 그렇죠. 발전했더라고요. 예, 예. 그 다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AI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러니까 AI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 그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의 어떤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고 뭔가 이른바 뭐 확증 편향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우리 정신 세계에 좀 많은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전과 신뢰 이슈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얘가 결과물들을 내놓고 우리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뭐 인종차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 나라에 있는 데이터들만 예를 들어서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는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얘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이 물어보고 주고받는 답변에 대해서 이게 신뢰할 수 있는가,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가 너무 이제 중요해졌고, 예. 그게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예.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지면 의구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괜찮나? 약간은 아직은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너튜브에서 하나를 딱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 여러 가지의 또 그 영상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완전 히 동화돼서 네. 제 사고가 거기로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는 절대 안 듣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좋은 것 너튜브를 로그인 안 하고 봐요. 괜히 얘가 나를 아, 알고리즘에 그렇구나. 이끌까 그렇구나. 봐 그것도 저는 방법이네. 로그인을 안 하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의심하나요, 제가? 아니요, 박사님? 그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어. 그걸 관리하는 방안들도 필터링하거나 관리하는 방안들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게 사실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저와의 굉장히 유착이 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 챗GPT한테 거기 안에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저희 세 명이 각각의 챗GPT를 불러서 똑같이 우리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줘 이러면 편지를 써주겠죠.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세 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인공지능이 그냥 저희 부모님 모르잖아요. 네.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들. 써주긴 써주는데 그 메모리 기능에 제가 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나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일단 주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그 맥락에 맞춰서 정확하게 편지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를 써줘요. 전혀 다른 편지를. 예,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얘랑 상호작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친숙함을 갖게 돼요. 점점 말씀하신 대로 예. 친숙함을 갖게 되고 얘의 정보를 나도 모르게 자꾸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캐릭터 AI라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어요. 캐릭터 AI? 캐릭터 AI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 뭐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을 다 그 안에 그러니까 AI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AI도 있고 예. 해리포터 AI도 있고 뭐 이제 뭐 슈퍼마리오 AI도 있고 네. 근데 그것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AI를 제가 갖다 쓸 수도 있는데 네. 예. 이 AI는 그 AI한테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AI면 일론 머스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랑 얘기하다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투, 어투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친숙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캐릭터 AI에 있는 AI랑 얘기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죠.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연구 내용의 큰 축 중 하나인 공간 컴퓨팅. 예, 이게 일단 어떤 건지 저희한테 조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컴퓨터로 우리가 뭔가를 누르고 정보를 요청하고 받고 이런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마우스랑 키보드 쓰고 그 다음에 진화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 화면의 터치. 예. 딱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된 방식인데 예. 그 넥스트로 다음 단계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딘가를 쳐다봤을 때 그 해당되는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단계는 클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단계를 이제 바뀌는 방식이 내가 어디를 쳐다보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게처럼 움직이면 이게 클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곳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고 손으로 집게라는 것이 클릭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를 불러서 내 눈앞에 있는 화면을 전부 다 끄고 싶어요.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화면 다 지금 꺼 이러면 다 꺼주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처럼 막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 서비스 지금 이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 다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우리 몸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컴퓨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볼 때 네네. 조그만 앞에 있는 화면을 보거나 예. 이 화면이 싫으신 분은 어떡하죠? 자주. 자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렇죠. 화면이 좀 크고 여기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비행기 아래 있는 그 좁은 좌석에서 대화면 극장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러니까 개념이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네. 시공간을 그러니까 뭐 어떤 그쵸. 물리적인 공간을 네. 더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네. 기술이다. 네. 아.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AI와 같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런 많은 지금 해주신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 얘기할 때 사실 빠지지 않는 부분이 AI 방금 얘기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분야인데 지금 우리의 현 위치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AI 보통 우리가 그 랭킹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AI 순위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항상 뭐 6위권 정도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지죠. 한번 순위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어디가 당연히 제일 위인지? 뭐 1, 2위는 거의 뭐 변하지 않습니다. 1등은 항상 미국이고 예. 그다음 항상 2등은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리고 이 두 개 안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나라들이 뭐 영국, 왔다 뭐 갔다. 캐나다, 뭐 왔다 갔다 이제 순위 변동이 있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 3등을 했어요. 예. 와 해서 물론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굉장히 뛰어난 노력을 열심히 한 거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1등하고 2등하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칭찬을 받았어요. 네. 부모님이 잘했다. 근데 갔더니 너 몇 점이야? 근데 1등은 몇 점이야? 1등은 95점이야. 2등은 몇 점이야? 2등은 50점이에요. 3등은 뭐 한 30점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격차가 심하군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상위권 격차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예. 그 후순위하고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에 관련돼서 모든 걸 더 잘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우리만의 고유한 막 그 알고리즘을 막 독자적으로 막 개발을 해서 다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미 이제 격차가 나 있는 부분들을 적정 부분 이제 인지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쓰는 범용적인 인공지능 그것들만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분야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각각 아까 세부적인 인공지능들 분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당 분야의 특수한 지식들을 또 학습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바꿔서 써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아주 특색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예.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버티컬 AI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특수한 수치적인 특수 분야의 인공지능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갖고 또 연관을 시켜야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을 배를 만드는 방식이 앞으로 과거와 미래가 같을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잘했던 거지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AI를 넣어서 초격차로 벌어 나가는 게 예. 조금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근데 박사님, 그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2025년에 AI나 뭐 어떤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그 나올 만한 거, 예상할 만한 거, 그 박사님은 뭘로 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쉽을 지금 것 같아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하고 이제 교육 분야도 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다 모든 산업에서 똑같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산업마다 약간 시차가 있고 예, 적용되는 예. 단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나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만들어주니까 약간 문화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에이전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인공지능 쓰는 거 말고 그 특수 분야에 데이터가 아주 잘 모여 있고 이 분야를 아주 잘 학습하고 예. 여기서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상당 부분 보면은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 우리가 진료 진단 받으면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렇죠. 차트에 다 네, 있죠. 다 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굉장히 특수한 데이터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마다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고 학습한 형태로 용이하게 관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도입되는 성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난치병도 그러면은 해소가 가능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난제들에 막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나왔던 굉장히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가 뭐 이미 나왔던 단백질 합성으로 딥마인드가 노벨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예. 이미 이제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할 때는 인공지능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선 거죠, 사실은. 아니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AI가 약간 또 통계적인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긴 너무 하네요. 중요하죠. 예, 네. 그거로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네, 이런 네. 통계를 기반.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련해서 그래도 이런 건 좀 기민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들이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가 혹시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혹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에 저는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AI라는 뉴스 키워드들만 꼼꼼하게 조금 참겨 보시더라도 예.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집 2025년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AI 분야 살펴봤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승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